원장님, 저희 병원에 구축코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지. 실제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 재건을 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환자는 구축코로 오신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전에 딱 한 번 수술을 받았던 분이야. 수술할 때 재료가 실리콘, 기증연골, 자가 진피, 그렇게 세 가지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염증이 생기셨지. 그래서 염증이 생긴 이후에 항생제도 먹고 코 안에 세척도 2번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다 제거를 하셨어. 그 이후에 구축이 발생한 거지. 보형물을 다 제거를 해도 이제 구축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지. 구축은 코성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 가장 흔하게 오는 게 염증. 염증이 오래되면 조직을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코가 짧아질 수 있고, 안에 있던 보형물이나 연골이 제거가 되면 코를 지지하고 있는 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코에 구축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보통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코가 낮아지고 짧아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러한 모든 변화가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변화가 없는 시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수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코가 짧아지고 낮아지니까 모양도 안 좋아지고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수가 있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술 때 재료를 여러 가지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안 맞는 건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사실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가 조직이 아닌 실리콘 보형물이라든지 기증연골도 연골이긴 하지만 내게 아닌 이물질이잖아. 그런 것들이 염증의 원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생겼던 염증의 원인이 보형물하고 연관된 염증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형물을 또 쓰기는 위험하니까 아예 코 등까지 전체를 다 자가 조직, 늑연골로 하기로 계획을 했지. 이 구축 수술의 과정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수술 시간도 길게 걸리지. 일반적인 정상 코와는 다르게 코 안의 조직들, 피부 조직들이 유착이 굉장히 심하고 이미 수술이 된 코기 때문에 지지하는 구조들이 다 약해져 있거든. 피부도 늘려야 되고 연골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재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첫 번째로 피부 박리, 피부를 최대한 느슨하게 늘려주는 그런 과정. 두 번째는 코끝, 비중격, 콧등 각각의 구조별로 다 박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지금의 코보다 더 튼튼하고 긴 지지 구조를 늑연골로 새로 만들어주는 거지. 하지만 연골로 아무리 길게 지지 구조를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피부가 늘어나서 이렇게 봉합이 잘 돼야 수술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얼마나 길이가 늘어나는지는 의사의 수술하는 그런 과정에 달려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늑연골로 코도 길게 하고 콧대도 높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코의 길이가 연장이 됐고 비주까지도 연장이 돼서 코의 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지. 정면에서 이제 비공이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많이 개선이 됐어. 정면에서 콧구멍이 덜 보이게 됐고, 콧대도 늑연골로 높여줬기 때문에 얼굴에 입체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지. 또 옆모습을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 코가 길어졌기 때문에 비순각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밑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비대칭도 많이 심했는데 비대칭이 개선이 되고 비주도 반듯하게 서게 됐지. 환자분도 꽤 만족하고 짧은 코, 들찬 코의 느낌은 많이 없어진 상태야. 이분처럼 구축이 와서 고민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구축코 같이 어려운 코인 경우에는 추후에 2차 교정의 가능성이 있어. 이 구축코의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중간중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치료받기 전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너무 단기간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의사 선생님과 협력해서 이제 치료에 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구축코의 원인을 먼저 발견하고 그 원인이 제거가 되는 게 중요하고,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겠지.
구축을 만드는 과도하게 사용된, 잘못되게 사용된 보형물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을 계획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피부 상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던지, 줄기세포 치료 같은 피부의 상태를 더 좋아지게 수술에 적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 처치가 필요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구축코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늑연골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 흉터나 통증 때문에 기증연골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자가조직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술을 했을 때 관리, 후처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도 선택해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피부 상태를 좋게 해줄 수 있는 PRP, 줄기세포 치료, 레이저 치료, 그런 치료를 계속 병행해서 해주고 있어. 오늘은 실제 수술한 구축코의 예시를 가지고 구축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